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등판이 임박함에 따라서 사실은 기자들이 그냥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건 뭐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명이 있으면 단일화 언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의 함정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재형과의 단일화를 포함해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방안이라면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 질문을 하니까 국민이 정권 교체를 위해 앞장서라고 지지를 보내주셨으니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로 하도 뭐 단일화하는 방식이라는 게 결국 누구 하나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비교가 안 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한 25 내지 30% 그 사이를 왔다 갔다 25%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3 내지 5%를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비교가 안 되죠. 뭐 여론조사 그런 여론조사 뭘 합니까? 해보나 마나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똑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하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니라 나 자체로서 평가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윤석열하고 단일화 질문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들은 왜 자꾸 단일화 질문을 할까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바로 올해 4월 달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장 기자들이 과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다면 단일화 질문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 선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물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는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내가 정치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국민들 앞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판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지금 단일화 질문을 하면 이 단일화가 과연 무슨 단일화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샷 경선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야권에 뭐 다른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당내에서 홍준표,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원희룡, 뭐 김태호,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 지지율 뭐 글쎄요 뭐 얼마 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홍준표 의원 정도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보다 뭐 약간 미세한 차이로 우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거기 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단일화라는 건 의미가 없고 거기서 이제 누가 경선에서 선출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당내에서는 단일화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죠. 물론 민주당에서 정세균 후보와 이광재 후보 간 단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단일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2, 3위권의 후보들이 하나로 합치는 것. 그래서 1위를 능가할 때 단일화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뭐 2%와 3%가 단일화했다? 그럼 5%밖에 안 되는 거죠. 시너지 효과 있다고 해도 7%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25%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변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치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단일화 질문을 하면 이건 어찌 보면 본인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심은 단일화 웃기는 질문을 하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단일화 질문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를 혹시 질문해서 또 답변을 해서 기사를 쓰면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단일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은 본인이 지금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단일화하는 거는 자기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오케이입니다. 누구와 단일화 다 오케이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로의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만두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얘기니까 의미가 없다. 근데 단일화라는 것이 어떤 때 의미를 갖느냐. 국민의힘으로 둘 다 들어가면 의미가 없고요. 국민의힘에 한 사람이 안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단일화라는 건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럼 성공한 단일화 기억나시죠? 바로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그 단일화가 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단일화는요, 안철수 후보도 여론조사로 단일화한 거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세대별, 뭐 지역별 이런 그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본인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일화에 응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후보 단일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응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어긋났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내가 이 단일화 그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단일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단일화죠. 왜 그러냐? 아니 재벌개혁 얘기를 하던 노무현 후보가 재벌의 후예인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거를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나를 지지해 준다면 그러면 충분히 단일화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단일화하는 2002년 11월 그 시점에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도 나로 단일화가 될 수 있다. 내가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단일화에 응한 것이고, 노무현 후보는 아니다. 우리는 정당이라는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직표, 어차피 단일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계층, 이런 사람은요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중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전화 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력을 정몽준 후보가 강구한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정몽준 후보는 그때는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응했고, 그리고 실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졌습니다. 물론 그 진 여론조사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 측은 흔쾌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조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졌죠. 그거는 바로 정몽준 후보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성공한 단일화였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오세훈 이 두 사람 간의 단일화도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공한 단일화죠. 그러나 실패한 단일화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1997년 이회창 후보와 이인재 후보 간의 단일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는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단일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후보의 결단, 희생정신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당시 1997년에 이회창, 이인재 이 두 후보는요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때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엎치락뒤치락하는 두 사람의 지지율이 비슷했을 때, 그랬을 때 단일화하자 여론조사 이랬으면 성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신한국당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가서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단독으로 내지는 3파전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인재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단독으로 만났는데도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는 3파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의 단일화도 김대중 후보가 사자 필승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일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사자 필승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호남의 김대중, 영남의 김영삼, 영남의 노태우, 그러니까 TK의 노태우, PK의 김영삼, 그 다음에 충청권의 JP 이렇게 넷이 지역을 분할하면 무조건 본인이 당선된다. 이게 사자 필승론입니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특히 YS 같은 경우는 이게 단일화 안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있었지만 DJ가 워낙 사자 필승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가 실패한 겁니다. 이렇듯이요, 자기가 이런 구도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3자 구도, 4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절대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1997년 이회창 후보의 케이스다. 결국 졌지만, 자, 또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2017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안철수 후보가 약간 우세했었죠. 여론조사상으로는 약간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41.08%.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2위를 했죠. 24.03%. 안철수 후보 21.41%. 만약에 이때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 홍준표와 안철수가 당선이 됐다. 아니죠. 당선이 된 게 아니고 합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 사람 걸 단순하게 합치면 45.44%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역사에 대한 가정이지만 이길 수 있었죠. 2017년 선거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이루어진 선거죠. 정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렀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그러냐?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후보는, 그 당시의 홍준표 후보는 당연히 본인이 이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41.08%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은, 만약에 야권, 이 당시로서는 여권이죠. 홍준표 후보가 여권이었는데 여권의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한다.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밀어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킨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본인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유권자들은 택도 없었던 것이죠. 양쪽으로 거의 정확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단일화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최재형, 윤석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둘 다가 입당하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건 경선에서 붙으면 되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자꾸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한테, 또는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해서 단일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냐, 입당하지 않을 것이냐, 입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도 아직 이렇다 저렇다 밝힌 적이 없습니다. 입당을 안 한다. 이러면 단일화 질문은 당연히 성립할 수가 있는데, 입당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단일화 질문은 거의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장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모순적인 질문이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또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제3지대에 머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처럼 국민의당을 계속 꾸려간다 라고 했을 때는 단일화 질문은 유효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유효할 경우에도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날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지지율 격차는 그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 달 뒤에 또는 두 달 뒤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락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안철수
윤석열 사이의 단일화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포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안철수 대표가 동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결단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흐름, 뭐 한 1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에 들어온 지. 근데 그걸 보면 절대 본인의 결단으로 단일화를 성사시킨 적 거의 없죠.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손들어주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때도 단일화 얘기가 한참 있었을 때, 그때는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고, 그때는 그야말로 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정치를 조금 더 배우기 시작한 이후에 안철수 대표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2017년 대선,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나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지형이 좀 변해서 라고 생각하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일화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은 기자들은 단일화는 의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내지는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패한 단일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런 단일화 내지는 원샷 경선을 만들어낼 힘 내지는 전략, 이건 누가 짜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그런 책사가 별로 없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걸 거중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자강론 어쩌고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 내 주자는 물론이고 당 밖 주자와도 분주히 움직여가면서, 자, 어떻게 내년 3월 9일에 야권이 한 사람으로서 여권과 맞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야권이 공적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단일화의 함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일화라는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단일화는 의뢰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한국 정치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다. 단일화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라는 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단일화, 이거는 무의미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시죠. 감사합니다.